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라는 주제 하에 최근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최근에 발생한 홍콩 시위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 Destined War라는 책에서 언급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은 새로운 강국이 부상하게 되면 기존의 강대국은 거기에 강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 양대 세력이 전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벌어졌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전쟁 당시 결국은 이제 패전국가가 된 아테네군을 지휘했던 장수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투키디데스는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가 분석한 것이 바로 기존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에 대응해서 신흥 강국이었던 아테네가 도전을 했고 결국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전쟁으로 번졌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던 것이죠. 이것을 앨리슨 교수가 다시 정리해낸 것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 책에서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 그 사이에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 16번의 이러한 위기를 이제 지나쳐 왔다고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12건이 결국은 전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삼 이 이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근래 미국과 중국의 다각적인 충돌이 이러한 투키디데스의 함정 모델을 무척 닮아 있다는 인식이 국내외에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앨리슨의 분석 이외에도 기존 사학계에는 널리 퍼진 하나의 학설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해 왔는데요. 하나의 독재성을 강하게 가진 강대국이 만일 내부에 심각한 모순을 갖게 되고 권력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정리하려고 하는 외부 전쟁을 이용한 내부 정리라는 이런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라는 학문적이고 역사적 사실로도 입증된 이러한 정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24K는 최근 발생한 홍콩 시위대의 사건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논리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홍콩의 시위 사태는 필연적으로 중국 내부로 그 효과가 파급될 것이고요. 중국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저항의 문제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력들 그리고 중국 전반에 만연한 사회적 불만 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 공산당과 관료 조직의 만연한 부패 문제 그리고 근래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의 지도부에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더욱이 중국은 대만 문제, 남진아해의 영유권 분쟁 문제,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미국과의 사이에 벌리고 있는 헤게모니 분쟁에서 미국과 풀어야 되는 심각한 긴장 상태를 그 속으로 나날이 깊게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중국 지도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발도 비례해서 강해질 것이고 이러한 악순환은 미국의 경제 압박으로 인한 경기 후퇴와 맞물리면서 중국을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현재 한반도의 북쪽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보도되는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들이나 최근 부쩍 드러나는 김정은의 짜증난 모습의 현지 지도 모습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국을 닮아가는 모습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전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필요가 동시에 합의점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면 지나친 생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세력이 모두 내부에 심화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려고 하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김정은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미칠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이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게 될 것이고 한반도에서 대리 소모전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적당히 서로 치고받는 소모전을 한 뒤에 둘의 역학관계를 정리하고 내부 모순이 정리된다면 그 시점쯤에서 또다시 휴전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또다시 지도자로 남아있게 된다면 결국은 제2의 김일성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으로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다고 할 일도 없을 테고요. 미국 또한 내부 모순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국제적으로 중국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한 번에 원포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채널 24K의 상상은 모두 터무니없는 소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한민족 집단의 국민들만이 희생될 것이 뻔한 그런 끔찍한 상상은 사실 입에 담기조차가 송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역사상의 크고 작은 전쟁들은 모두 평화라는 구호가 커지는 속에서 자라나왔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충추 전국시대로 올라가 보면 합종연형이라는 평화의 이야기가 그렇고 2차 대전 직전에 독일과 영국 사이에서 맺어진 평화협정, 그 당시에 영국의 챔버린 수상은 히틀러를 만나서 평화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쟁은 없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나 따지고 보면 6.25라고 하는 한반도의 전쟁도 당시 대한민국, 남측의 대한민국의 평화 모두가 이러한 전쟁을 발발하게 만드는 하나의 유력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분석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현재 거의 분열된 사회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많은 세력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착각을 불러일으킬 그럴 가능성을 스스로 내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스스로를 방어할 방어포 진지 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실험한 포탄이 무엇인지 그 정체 하나를 즉시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배가 흘러내려와도 이를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가상의 적조차 가지지 못한 군대가 어떻게 스스로 군대라는 정체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이런 한 백면서생의 걱정을 넘어서는 고뇌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평화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석학과 현인들의 가르침에 이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비무환이라고 힘주어 가르치신 이충무공의 경구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스스로의 안위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